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밖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타아나 강풍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또다시 지하철 인종증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여성으로부터 아시안계 남성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국경을 넘다 목숨을 잃는 비극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일가족 4명이 추위에 동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멕시코 국경에서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던 7살 소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미크론 기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캘리포니아산 다육식물을 한국으로 불법 수출하려던 한인 남성에게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입니다. 자, 1월 21일 금요일 카프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LA 총영사관이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지역 순위 영사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OC와 샌디에고 순위 영사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조치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가능한 빨리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영사 업무를 재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의 순위 영사 서비스 처리 건수는 6,068건으로 한 달 평균 505건을 처리했습니다. OC 지역과 샌디에고 지역 한인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영사관 민원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LA까지 오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LA 연방 법원에서 다육식물을 불법 수출하다 기소된 한인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기소됐지만 남아공으로 도주해 2020년 강제 소환돼 비교적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희귀 다육식물 두들레아를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수출하려던 한인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LA 연방법원은 약 15만 달러 가치의 야생 다육식물 두들레아를 불법 밀수출하려던 한인 김병수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두들레아를 보호,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에 3,985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캘리포니아주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두들레아를 캐내 한국 등 아시아 등지에 몰래 수출하려 했습니다. 두들레아는 선인장처럼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잎과 줄기에 수분을 함유한 이 식물은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인테리어 용도로도 쓰여 한국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희귀종입니다. 김 씨는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2009년부터 북가주에 자생하는 두들레아를 불법으로 채취했고 2018년 연방당국에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여권을 압수당했으나 한국 영사관에 거짓으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멕시코를 거쳐 한국으로 도주했다 남아공에서 체포돼 2020년 10월 미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샌디에고 비스타 지역에서 식물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등을 돌며 다육식물인 야생 두들레아를 불법으로 채취했습니다. 김 씨는 불법 채취한 두들레아를 자신이 운영하는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 소재 식물원으로 옮겨 야생이 아닌 실제 자신이 재배한 것처럼 꾸며 수출 인정서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가주 해안 토착식물인 두들레아는 성분과 특이한 외형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재배까지 수년이 걸려 고가에 판매됩니다. 한인 배경인 김봉전 씨 등 다른 한인 2명도 2019년 5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10월 LA에 온 김 씨 등은 드마틴 스테이트 비치, 데일 노르테 코스트 레드주 주립공원, 러시안 굴치 스테이트 파크 등 두들레아가 주로 서식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돌며 불법 채취를 했고 1397수를 한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지금 밖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셔널 웨더 서비스는 오늘 밤부터 23일 일요일까지 남가주 전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시속 80마일까지 분다고 하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전역에 이번 주말 시속 80마일 달하는 강력한 산타아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강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기상청 NWS는 강한 바람이 오늘 밤부터 시작돼 주말까지 지속되다가 23일 일요일부터 점차 잦아들 것이라고 예보됐습니다. LA와 벤처라 카운티산 계곡 및 해안 지역에서는 시속 50에서 70마일 속도의 돌풍이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최고 시속 80마일 속도의 돌풍도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편 안틸로프와 세인트 게브리엘 계곡 지역에서는 비교적 약한 북풍 돌풍이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샌버나르디노와 리버사이드 산악 지역은 대부분의 인랜드 엠파이어와 내륙 오렌지 카운티와 함께 최대 60마일의 돌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산타아나 강풍은 21일 밤부터 22일 오전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NWS는 강력한 돌풍으로 가로수나 전심주가 쓰러질 수 있고 전선이 끊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번 주말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NWS는 강한 바람으로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22일 내일 오후 몇 시간 동안 치명적인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Orange County, Riverside, San Bernardino 및 벤처라 카운티에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저녁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카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지하철에서 중국계 여성이 떠밀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 12일에는 한인 할머니가 뒤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흑인 여성이 20대 아시안 남성을 지하철에서 밀치고 인종 혐오 발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안 남성을 떠밀고 혐오 발언을 한 미국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뉴욕 경찰에 따르면 35세의 흑인 여성 탄티칼 라이트는 지난달 9일 뉴욕 맨하탄 23번가 지하철역에서 아시아 남성에게 접근해 욕설과 함께 너희들이 미국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소리친 뒤 이 남성을 밀쳤습니다. 경찰은 탄티칼 라이트를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에 기반한 학대 혐의로 20일 기소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26세의 아시아 남성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라이트는 살인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다가 2019년까지 4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트는 또 지난 2014년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급 방화 혐의로 복역한 뒤 라이트는 35차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뉴욕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선로에 떠밀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5월에는 아시아계 남성이 선로에 떠밀렸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저녁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노숙자에게 떠밀려 목숨을 잃은 중국계 여성 미셸 고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시아인의 생명도 당신의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팻말을 흔들며 증오범죄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국이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민당국이 해외 우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취업 문호를 확대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들의 졸업 후 OPT 취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해외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취업 문호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소위, STEM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입니다. 당국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확대합니다. 현재는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졸업 후 1년간 미국 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EM 분야 전공 유학생은 취업 기간을 3년으로 늘기로 했습니다. 또 STEM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도 22개로 추가해 문호를 크게 확대됩니다. J1 비자를 가진 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TEM 분야 전문가들의 O1 비자 신청도 허용합니다.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는 O1 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도가 없이 취업 비자보다 유리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후원할 경우 이것이
미국인 일자리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스템 분야에서는 이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경은 팬데믹으로 유학생이 20%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변화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스템 분야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면 의회에서 비자 발급 수를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최기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나다 매니토바의 미국 접경 지역에서 혹한 속에 걸어서 국경을 넘으려던 인도인 일가족 4명이 동사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35도의 강추위를 뚫고 미국에 밀입국하려던 이민자 가족 4명이 동사하는 사건이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매니토바주 경찰은 20일 미국과 국경을 맞댄 에메슨 평원 지대에서 성인 남녀와 갓난아기, 10대 소년 등 총 4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남녀와 아기가 한 장소에서 발견됐고 멀지 않은 곳에서 소년의 시신도 발견됐으며 불과 미국 국경선을 약 10m 앞둔 곳이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이들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일행과 떨어진 채 한파 속에서 어둠 속 벌판을 밤새워 걷다 탈진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 경찰은 사망자들은 체감온도 영하 35도의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 고립된 상태였다며 추위뿐만 아니라 끝없는 벌판과 거대한 눈더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시신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국경순찰대가 캐나다 경찰에 수색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경순찰대는 밀입국 단속에 앞서 먼저 적발된 인도 남성이 배낭에 아동복, 기저귀, 장난감 등 유아용품이 있었지만 일행 중에 유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캐나다 측에 수색을 요청한 것입니다. 캐나다 측은 수색 시작 약 4시간 만에 시신을 발견했으며 미국 측은 사망자들이 이 남성이 가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경순찰대는 국경에서 15인승 밴에 이민자 2명을 태우고 있던 밀입국 브로커를 적발 체포했으며 이 브로커를 이송하던 중 유아용품 배낭을 메고 있던 남성 인도인 밀입국자 5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11시간 동안 걷던 중 가족과 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텍사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던 7살 소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엄마는 강을 건넜지만 7살 소녀는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와 함께 미국에 가려던 7살 난 베네수엘라 소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 리오그란데 강에서 익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텍사스주 델리오 지역과 멕시코 코아일라주의 아쿠냐 사이에 위치한 리오그란데 강에서 베네수엘라 소녀 빅토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에 살던 36세 교사 마예를린 마요르는 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딸 빅토리아와 함께 지난 13일 집을 떠났습니다. 힘겹게 마련한 돈으로 버스, 비행기, 그리고 도보를 이용해 멕시코 북부 국경까지 도착한 모녀는 밀입국 브로커를 통해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강은 그다지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린 빅토리아는 강을 건너는 도중 물살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미국 쪽으로 이미 건너간 엄마 마요르는 국경순찰대에 딸의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실종 소녀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멕시코 이민청 요원들이 수색을 했지만 결국 빅토리아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빅토리아의 삼촌 카스티오는 베네수엘라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정치, 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는 최근 몇 년 사이 600만 명 이상이 중남미 국가 등에 정착했습니다.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이들도 늘어 지난해 밀입국한 베네수엘라인들은 8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연방정부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연방정부 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는 오늘 각 연방기관의 최저임금 인상 지침을 내렸습니다. 새 지침의 대상이 되는 연방정부 직원은 7만 명에 달합니다. 1월 30일까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OPM의 감독을 받지 않은 연방 우체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의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LA 코로나 사망자는 10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하루 사망자 수입니다. LA는 코로나 사망자가 몇 주일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건국은 최근 코로나 사망자의 90%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감염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LA 카운티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2배로 인상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스터샷을 맞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입원하는 것을 막는데 90%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번 맞은 뒤 6개월이 지나면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입원을 막아주는 효과가 5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 효과가 90%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스터샷을 오미크론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지만 백신을 2회만 맞은 사람보다 감염될 확률도 낮았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보다 오미크론 감염 확률이 6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카퍼뉴스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강풍이 분다고 하니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스터샷을 맞아야 오미크론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에도 보도해드렸지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1월 24일 저희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파킹랏에서 부스터샷 또는 1, 2차 백신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태까지 무슨 이유 때문에 백신을 안 맞으셨거나 1, 2차를 맞으셨는데 3차 부스터샷을 맞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저희 LA 한인회 파킹랏으로 오시면 부스터샷이나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실 때 아이디랑 부스터샷을 예전에 맞으신 적이 있으시면은 백신 카드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부스터샷이나 백신을 놔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테스트는 월요일날 저희가 안 합니다. 부스터샷 파이저, 모더나, 존슨앤존슨 여러분이 고르셔서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카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